네, 2025 마케팅 트렌드 특강 진행하게 된 이상한 아카데미 팀장 조소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다들 특강 시작할 준비 되셨나요? 네, 아직 좀 덜 오신 대표님들도 있으신데 저희는 그냥 지체하지 말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025 마케팅 특강은요, 사실 1월에만 진행을 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모집 기간이 일주일도 안 돼서 2배가 넘는 인원이 신청을 했고, 어렵게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정한 2월 앵콜 특강도 4일 만에 조기 마감이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신청한다고 사실 다 뽑은 게 아니거든요. 여기 계신 대표님들은 저희가 신청서 내용을 정말 꼼꼼하게 읽은 다음에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신 분들만 뽑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다는 건 오늘 수업 내용이 정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는 뜻이니까 1부, 2부 끝까지 집중력 잃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저는 사실 강의를 되게 많이 진행을 하지만 진행할 때 저 혼자 이야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수강생들이, 우리 함께 해주시는 대표님들이 제가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손도 들고 질문도 하고 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할까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특강은 이렇게 다음과 같은 목차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AI에서부터 브랜드 블로그, 쇼폼, 유튜브 롱폼, 플레이스까지 좀 전방위적으로 2025 마케팅 트렌드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아카데미를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제가 아카데미 팀의 팀장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팀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도와드리면, 저희는 평생 마케팅 대행사를 이용하지 않아도 대표님들 스스로 정말 마케팅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기관입니다. 소수 정예로만 저희는 수업을 진행을 해요. 그럼에도 벌써 누적 수강생 수가 2,800명을 넘어섰고요. 이 숫자는 저희가 이렇게 진행하는 특강이나 뭐 단순 라이브나 이런 강의를 포함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평균 경쟁률이 2대1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청한다고 다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정말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확신하는 대표님들만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우리 수강생들이 1년에 절약하는 1년 그 평균 마케팅 비용은 약 이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저희 대표님과 이렇게 성공 사례 인터뷰가 매달 나오고 있죠. 이렇게 저희가 성공 사례가 매달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병원의 경우에 덤핑 업체를 제치고 신안이 뭐 2배 늘었다, 시키는 대로 했더니 3점 더 벌었고 5개월 만에 경제적 자유 잃었다, 이런 후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종들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팀의 팀장이 직접 오늘 특강 진행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니까 끝까지 정말 놓치는 거 없이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케팅 트렌드, 혹시 이 영상 보신 분 계실까요? 3분의 1도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이 영상 이상한 마케팅 유튜브 채널에 있거든요. 혹시 이거 아직 안 보셨으면 그 집에 가시면서 정말 이 영상을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 하나만 보더라도 사실 이 마케팅 트렌드를 어떻게 확인을 해야 하는지, 어떤 흐름으로 내가 준비를 해야 하는지 파악하실 수 있으니까 아직 보지 않으셨다면 집에 가시면서 이 2025 마케팅 트렌드 영상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I. AI 핫한 건 알겠는데 그래서 이게 마케팅 트렌드일까요? 우리 수강생들, 우리 대표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업에 어떻게 적용하나요? 이걸 제일 어려워해요. 저희 대표님도 AI에 푹 빠져 계시고 어디 뭐 뉴스를 봐도 신문을 봐도 뭐 어딜 봐도 인스타를 켜도 다 어디에서 지금 AI 활용하는 거 막 나오고 있는데 이걸 도대체 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응? 이걸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은 콘텐츠 정말 홍수 시대입니다.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여러분은 빠르고 다양하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이미 여러분의 경쟁자는 직원으로 지금 콘텐츠를 다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대표님들은 거의 제가 봤을 때 좀 선두주자분들은 마케팅 비용을 거의 다 빼고 이 AI로 다 최적화해서 마케팅 콘텐츠를 계속 만드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은 이 AI가 좋다는 것만 알고 있고 아직 콘텐츠 만드는 거에 적용을 하지 않으셨다면 반드시 사업자는 2025년에 콘텐츠 제작 시간을 줄여야 한다. 뭘로? AI를 활용해서. 즉 여러분은 고퀄리티의 콘텐츠를 무한으로 찍어내는데 AI를 활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AI가 막 영어도 번역해주고 챗GPT 막 뭐 요리 물어보면 다 알려주고 막 요즘 사주도 봐주고 그런다는데 그렇게 AI를 활용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AI를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하냐면 직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내가 직원을 채용하지 않는 대신에 얘를 교육시켜서 일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AI는 고퀄리티의 콘텐츠를 무한으로 찍어내는데 써야 한다에 집중해서 뒤에 따라오는 수업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AI에게 일을 시키는 건요, 새로운 직원을 고용하는 건데요. 여러분은 AI를 활용해서 블로그 콘텐츠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떤 입력값만 넣어두면 나에게 정말 맞는 내가 지금 쓰고 싶은 그 글을 그냥 작성을 해줍니다. 보세요. 표까지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냥 이거 복사해서 블로그에 활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블로그만 그럴까요? 유튜브도 똑같습니다. 유튜브 시작하기 어려워하시는 대표님들이 가장 좀 처음에 막히는 구간이 뭐냐면 물론 얼굴을 노출시키는 것도 한 단계 장벽이 되겠지만 그 다음으로는 대본 쓰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첫 후킹 멘트 어떻게 해야 하지? 근데 그것도 AI로 이렇게 일을 시키면 대본이 그냥 쭉 나옵니다. 인스타도 마찬가지예요. 인스타도 심지어는 릴스나 뭐 광고 소재를 만들 때도 내가 말하는 그 멘트에 어떤 영상을 같이 넣으면 좋을지까지 추천을 해줍니다. 그만큼 이 AI의 지금 기술력이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여러분은 지금 뒤에서 배울 이 내용을 따라오시면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 콘텐츠 다 자동화 하실 수 있습니다. AI로 콘텐츠를 무한 복사하는 것에는 프롬프트가 핵심입니다. 프롬프트는 그냥 영어 사전 내용을 보면은 뭐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다, 촉발하다, 유도하다 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는 이 프롬프트는 어렵게 이해할 필요 없이 그냥 명령어 라고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 프롬프트는 어떤 걸 명령하는 거구나.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6가지 프롬프트 공식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역할 부여. 두 번째, 목표 설정. 세 번째, 형식 지정. 예시 제공, 깊게 고민, 동기 부여. 이건 지금 찍으셔도 돼요. 직원에게 일을 시키는 거라고 했죠. AI 직원에게 일을 시키는 거라고 했는데 일을 시킬 때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명령을 할 때, 교육을 시킬 때 이 6가지 흐름을 맞춰서 입력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첫 번째 역할 부여는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AI를 활용해서 블로그 콘텐츠를 발행하고 싶다, 무한 복사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역할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너는 20년차 세계 최고의 블로그 마케팅 전문가야. 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AI라는 직원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페르소나를 구축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 AI야, 너는 지금 신입사원이 아니라 20년차 세계 최고의 블로그 마케팅 전문가야. 알겠지? 그 다음으로는 목표를 설정해 줍니다.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지, 업무의 목적과 배경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는데요. 예를 들면 내 사업체 맞춤형 블로그 마케팅 글을 작성해주면 돼. 너가 작성해준 글을 읽은 잠재 고객이 우리 매장에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해. 라는 목표를 설정해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형식 지정입니다.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결과물의 형식이나 구조, 분량, 필수 내용, 어조,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형식 예시는 첫 번째, 글자 수는 2000자 이내의 분량이어야 해. 도입부에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문장이 들어가야 해. 내 잠재 고객이 선호하는 말투로 작성해줘.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형식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시 제공입니다. 참고해야 할 예시는 무엇인지, 좋은 예시, 나쁜 예시도 같이 적어주시면 그 퀄리티가 정말 확 올라갑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아래에 첨부하는 예시를 참고해서 작성해 해줘. 그리고 그 아래 진짜 여러분이 잘 썼다고 생각되는 콘텐츠, 블로그면 블로그, 유튜브면 유튜브, 이런 대본이나 글을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요. 깊게 고민하기와 동기부여입니다. 업무의 중요도는 어느 정도인지, 임팩트는 무엇인지, 그리고 동기부여는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무엇인지, 잘못됐을 때 생기는 페널티는 무엇인지 이렇게 유의사항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너 이 블로그 콘텐츠 작성하는 거 내 회사의 매출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업무야. 그러니까 천천히 생각하고 답변해줘. 답 잘하면 100억 줄게. 근데 못하면 혼낼 줄 알아. 이런 멘트가 그냥 이렇게 장난식으로 넣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 논문과 해외에서 여러 테스트를 해본 결과 이렇게 말을 했을 때와 넣지 않았을 때의 결과값이 확 다르게 됩니다. 특히 이 기법은 체인 업 던이라는 기법인데
이 사람이 이 AI가 정말 깊게 고민해서 생각에 고리를 물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단 여기서 한 가지 또 팁을 드리자면, 유료 버전이 있잖아요. 최근에 챗GPT 이제 프로 버전도 많이 나왔는데, 그 프로 버전의 경우에는 이렇게 마지막에 이런 당근과 채찍을 주지 않아도 답을 잘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제가 방금 보여드린 그 6가지 프롬프트를 항상 무조건 입력해야 답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사용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입력하지 않아도 그래도 얼추 나왔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됐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지 않아도 답은 나옵니다. 하지만 그 퀄리티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직접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내가 그냥 나 지금 미용실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파마 고객들을 뭔가 유인할 만한 글을 작성하고 싶어, 뭐 이천자 작성해줘 라고 쓰는 것과 처음부터 끝까지 6가지 프롬프트 공식 다 적용해서 너는 지금 블로그 마케팅 전문가야, 제가 말씀드린 그 프롬프트 다 적용한 값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랬을 때 그 퀄리티를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시면 이 프롬프트 공식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만 하면 원하는 답변이 나올까? 처음에는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답변이 나오면 그걸 여러분이 검토해서 수정 요청을 해주셔야 돼요. 이 AI를 잘 활용하는 방식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소통을 좀 많이 하고요. 내가 원하는 아이로 교육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검토하고 수정 요청하는 작업을 N회 정도 반복을 해주셔야 돼요. 최소 2주 이상 꾸준히 학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해 주시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 직원을, AI라는 직원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좀 감이 잡히실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내가 정말 내 뇌를 옮기는 수준으로, 내 직원을 채용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수준으로 만드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그 좀 어려움을 알아서 내부 수강생들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을 개발을 했습니다. 잠깐만 보여드리면, 뭐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맞춤형으로 다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걸 만들었고요. 뭐 제목 짓기에 들어갔을 때 뭐 키워드란을 이렇게 치면은 내가 원하는 내 가치 입증이 다 반영된 블로그 글이 나오는 이런 결과물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정말 10,000번 이상 테스트해서 만든 프롬프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당장 이렇게 좀 고퀄리티로 만들긴 쉽지 않을 수 있으나 최소 2주 이상 제가 말씀드린 그 6가지 프롬프트 공식 반복하시면서 진행하시면 원하는 답변을 얻기 훨씬 쉬워지실 겁니다. 이 1번부터 6가지는 여러분이 앞으로 콘텐츠를 작성하실 때 꼭 이렇게 한번 말을 걸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 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떤 AI를 써야 하나요? 요즘 AI가 너무 많던데 어떤 걸 써야 하나요? 일단 대표적으로 뭐 이 3가지가 있죠. 챗GPT, 클로드, 퍼플렉시티. 혹시 이거 아직 다 안 사용해 보셨다면 집에 가셔서 오늘 챗GPT, 클로드, 퍼플렉시티는 무조건 한 번씩 써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챗GPT, 클로드, 퍼플렉시티에 똑같은 질문을 해도 답이 다르게 나올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걸 직접 쓰시면서 나에게 맞는 AI가 어떤 건지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은데, 그래도 제가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용도가 조금씩 달라요. 저희 내부 마케팅 그 매니저들도 다 용도를 좀 다르게 쓰는데, 내가 어떤 서비스를 기획하거나 좀 내가 만들어 놓은 제안서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 싶다 라고 하면은 챗GPT를 많이 쓰고요. 그리고 블로그 글을 작성하거나 CS 문구를 작성하거나 글 기반의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피드백을 받고 싶다면 클로드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퍼플렉시티는 시장 조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리서치 기능이 가장 지금은 뛰어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최근에는 근데 또 챗GPT에서 딥 리서치 기능이 나왔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딥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챗GPT와 퍼플렉시티의 좀 좋은 점을 결합한 기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좀 많이 쓰는 건 저희도 챗GPT니까 여러분도 챗GPT를 많이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블로그 콘텐츠 발행하실 때는 저희도 클로드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블로그 콘텐츠는 클로드를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AI의 핵심은요, 사람들은 지금 다 콘텐츠를 AI로 무한 생성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여러분도 콘텐츠 무한 생성에 AI를 활용하셔야 된다는 점, 그때 6가지 프롬프트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이해하시고, 2번째 브랜드 블로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에 아직도 이 브랜드 블로그가 유효할까요? 제가 먼저 저희 수강생의 실제 그 멘트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는지도 모르고
인스타 계정 만드는 게 제일 어려웠던 사람입니다. 과거에 저는 새로운 학생들을 기존 고객이나 지인 소개만으로 받아왔습니다. 물론 소개를 통한 상담은 거의 100% 계약으로 이어졌지만 아무래도 그 수가 한정적이었어요. 그래도 제가 아카데미를 수강하고 1년 동안 만들어낸 결과는 이렇습니다. 등록 학생 수 4증가, 소개별 유입 경로 100% 블로그. 그러면 저는 어떻게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이 대표님의 사례만 보더라도 여전히 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블로그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일단 무료입니다. 지금 정말 많은 콘텐츠를 발행하는 어떤 길이 있지만 블로그는 여전히 거의 모든 방법에 있어서 무료로 서비스를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영업에 뛰지 않아도 이 블로그 글은 24시간 언제나 나를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언제나 나를 위해서 내 상품, 내 서비스를 알리고 팔아주는 아이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검색 기반이라는 점입니다. 이 검색 기반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고객에게 찾아가는 마케팅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고객이 나를 찾아오게 하는 마케팅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케팅을 하고 싶으세요? 당연히 고객이 나를 찾아오게 하는 마케팅을 하고 싶으시죠. 근데 이게 바로 검색 기반이라는 겁니다. 근데 블로그 제가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적으로 망하는 3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망할까요? 일기장, 리뷰, 광고로 이 블로그를 이용하실 때는 블로그 효과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당연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여러분의 콘텐츠를 제가 직접 다 뜯어보면요. 거의 대부분 이런 콘텐츠예요. 팀장님 저 블로그 해도 효과 없던데요. 저 그냥 쇼폼 할래요. 저 그러니까 뭐 릴스 할래요. 유튜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블로그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블로그가 그렇게 도움 안 되는 분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안 됐냐? 블로그에 자꾸 본인 여행 갔다 온 그런 기록을 적어두시고요. 어떤 상품에 대해서 리뷰를 하시거나 맛집 리뷰를 같이 적어두십니다. 또 하나는 진짜 사라사라 이벤트만 홍보해요. 학원이야. 그럼 내가 진짜 뭐 여름방학, 겨울방학 그것만 홍보해. 필라테스야. 우리 필라테스 그룹 레슨 할인이에요. 뭐 이것만 홍보해. 뭐 반영구야. 반영구면은 또 그것도 할인만 홍보해.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내 가치를 알리지 않는 경우에는 블로그가 먹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업자라면요. 블로그가 아니라 브랜드 블로그를 운영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럼 브랜드 블로그가 뭘까? 블로그랑 브랜드 블로그 이상한 마케팅에서는 정말 다른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블로그라고 사실 다 똑같은 블로그가 아니라 저희가 얘기하는 모든 블로그는 다 브랜드 블로그입니다. 그럼 그 브랜드 블로그가 뭘까요? 여러분 내가 브랜드 블로그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 파악 안 되시는 분들도 많을 거잖아요. 이 4가지를 한번 봐보세요. 첫 번째, 내가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지. 두 번째, 고객이 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댓글이 달려요? 그리고 문의를 해요? 가장 중요한 거, 결제가 일어나요? 브랜드 블로그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문의와 결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결제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내 사업 매출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정말 브랜드 블로그를 잘 운영했다라고 하시면 고객이 이 블로그를 보고 문의하고 결제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브랜드 블로그로 돈 버는 공식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거 뭘까요? 키워드입니다. 자, 그럼 키워드가 뭘까요? 손 들고 말씀해 주실 분. 키워드는요, 사람들이 검색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대표님도 말씀 잘 해주셨는데 이제 더 이상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키워드가 뭐예요? 그냥 사람들이 검색하는 단어요. 이런 거 그냥. 부산에 살고 있는데 돈가스 맛집 어디 없나? 부산 돈가스 맛집, 영통구 세무사, 서초 가족사진 스튜디오, 압구정 리프팅 피부과, 뭐 양평 바비큐 맛집, 소파 가죽 교체 이런 거. 사람들이 뭔가 필요해서 실제로 검색하는 그 단어 있잖아요. 그게 그냥 키워드인 겁니다. 제가 아까 브랜드 블로그가 왜 중요하다고 했죠? 검색 기반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미 찾고 있기 때문에 구매 니즈가 굉장히 높은 단계입니다. 잠재 고객들이 직접 검색하는 이 키워드 제가 한 가지 사례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무릎이 아파가지고 압구정에 있는 정형외과를 찾아간다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우리는
키워드 전략을 잘 세워야 하는데요. 그 여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키워드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 키워드를 어떻게 쓰느냐까지 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여기 계신 분들도 키워드가 중요한 건 알겠어. 근데 그 키워드를 어떻게 추출하고 어떤 걸 써야 하고 어떻게 글에 녹여내야 되는지 몰라서 블로그로 문의가 안 오고 결제가 안 오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왼쪽 무릎이 욱신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막 검색을 하겠죠. 오른쪽 막 무릎 통증, 왼쪽 무릎 통증, 무릎 통증 막 이런 걸 검색을 하다가 내용을 보니까 관절염일 수도 있대요. 근데 무릎에 주사를 맞아야 되겠대요. 막 블로그에서 또 막 위협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무릎에 주사를 맞아야 되고 하니까 무릎 주사 통증, 비용, 후기 이런 걸 검색을 합니다. 그러다가 아 이거 내가 블로그 검색만 해서 될 게 아니다. 병원에 가야겠다 마음을 먹고요. 압구정 정형외과, 무릎 주사 추천, 뭐 정형외과 잘하는 곳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압구정 정형외과라는 병원을 검색하고 지도 보고 방문을 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게 이 병원으로 제가 예시를 들었지만 좀 쉬운 예시로 들었지만 사실 모든 케이스에서 검색 기반으로 어떤 사람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는 거의 다 이런 루트로 구매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키워드가 어떻게 나뉘는 걸까? 키워드 전략 어떻게 짜야 되는 걸까? 키워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 탐색 키워드입니다. 앞에 한번 봐볼게요. 왼쪽 무릎이 욱신거리기 시작했고요. 관절염일 수도 있다고 하고 무릎에 주사를 맞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단계는요. 정보 탐색 키워드입니다. 근데 그 밑에 정형외과를 가봐야겠고 어디가 잘하는 곳인지 찾아보고 있고 결국에 그 병원을 골랐어. 이건 구매 직전 키워드입니다. 정보 탐색 키워드와 구매 직전 키워드를 구분해서 블로그 키워드를 추출하고 글을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키워드가 왜 중요하냐면요. 그 사람, 이 단어를 검색하는 그 사람의 상황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정보 탐색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지갑을 열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 내가 돈을 쓰겠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민간요법으로 해결하거나 집에서 그냥 해결하고 싶은 사람. 근데 안 되겠다. 구매 직전 키워드를 검색하는 사람은요. 한 놈만 걸려라. 어디 잘하는 한 곳만 걸려라. 내가 거기 가서 돈 써주겠다. 라는 마음으로 정보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글 컨텐츠의 방향도 달라야 해요. 여러분이 블로그를 작성하실 때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건 키워드를 잘 선정을 해야 되고요. 그 키워드는 크게 정보 탐색과 구매 직전으로 나눠진다. 어떤 차이인지 좀 이해가 되셨나요? 이 글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콘텐츠는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는 바로 뒤에서 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나옵니다. 돈 버는 브랜드 블로그의 핵심 두 번째는요. 구매 동기와 반박 제거입니다. 이게 뭐야? 어렵죠?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들이 내 상품 서비스를 왜 구매할까? 사야 하는 이유. 그게 바로 구매 동기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그럼 왜 안 사지? 왜 망설이지? 그게 바로 반박이고 그 반박을 제거하는 게 반박 제거입니다. 여러분이 컨텐츠를 작성하실 때 사실 이 두 가지만 보여주시면 결제가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안 일어나게 만드는 게 더 힘들어요. 즉, 이 글을 읽는 사람이 누구인가? 구매 동기를 파악하는 건요. 글의 타겟을 이해하는 거고요. 두 번째, 반박을 제거하는 거는요. 그들이 가장 의심을 품고 있는 그 말을 제거해서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이해되셨을까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이 첫 번째 이미지에서 블로그 저희 실제 수강생 글이었는데요. 비포 애프터를 가져왔습니다. 키워드가 뭘까요? 상대동 고등영어. 너무 잘했습니다. 키워드는요. 사람들이 검색하는 단어라 그랬죠. 근데 영어 학원의 경우에는 이게 보통 지역 베이스로 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역을 키워드로 많이 추출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상대동 고등영어는 정보 탐색일까요? 구매 직전일까요? 지역 키워드가 들어갔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제가 아까 압구정 정형외과 검색한 거랑 사실 비슷해요. 이미 나는 상대동에 있는 영어학원, 고등학생 영어학원에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랬을 때 잘하는 업체를 찾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구매 직전 키워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구매 직전 키워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그 핵심, 구매 동기와 반박 제거가 중요합니다. 즉, 타겟이 누구이고 그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글의 타겟은 누구일까요? 학부모, 그리고 학생이겠죠. 그럼 그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뭘까요? 성적 향상이겠죠. 근데 이 대표님은
저희 수강생인데 처음에 어떻게 글을 적으셨냐면 어디 여행을 다녀왔는데 막 날이 너무 좋았다고 기뻐하시면서 글을 적으셨어요. 얼마나 행복하셨으면 이제 제목에서부터 제이쌤이 행복한 이유는 이라고 했는데 누르겠나요? 우리 학부모님들, 상대동에 있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 글을 누를까요? 안 누르겠죠. 제이쌤이 누군지도 일단 모르는데 행복한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겠죠. 근데 우리가 방금 다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너무 쉽게 뽑아냈었던 거, 타겟과 듣고 싶어하는 말, 타겟, 학생, 학부모, 듣고 싶어하는 말, 성적 향상, 그거 그냥 글로 보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제목에서부터 달라졌어요. 상대동 영어학원 확실한 성적 향상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자, 보면 44점, 64점, 79점, 90점. 이거 엄마들 미칩니다. 이거 보면. 여기 어디야? 진짜 빨리 상담해야겠다. 자, 브랜드 블로그 글을 보고 문의하고 결제가 이루어지죠. 이게 바로 브랜드 블로그입니다. 이렇게 그냥 글을 적으시면 돼요. 아, 나 블로그 컨텐츠 어떻게 적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 키워드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런 거고요. 그 키워드가 구매 직전 키워드인지 정보 탐색 키워드인지 몰라서 그런 거고요. 구매 직전의 경우에 그 반박 제거가 잘 안 됐기 때문에 타겟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냥 우리가 방금 했었던 그 작업 너무 쉽게 방금 답변을 해주셨잖아요. 그걸 여러분도 집에 가셔서 연습하시면 그냥 이렇게 글이 나오고 그러면 이렇게 바로 성과가 나옵니다. 키워드 노출도 잘 되고요. 블로그로 벌써 2주 만에 5명 이상이 등록했다. 애들이 쭈루루루 계속 온다. 라고 하십니다.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표님은 체형교정센터를 운영하시는 저희 수강생이에요. 제목 한번 볼까요? 스피닝하고 횡문근 융해증. 횡문근 융해증에 대해서 아시는 대표님 계실까요? 어떻게 아세요? 군대에서 훈련병들이 많이 겪는. 군대에서 훈련병들이 많이 겪는 거예요? 근데 이 대표님이 아까 타겟은 누구였죠? 체형교정센터 운영하시는 분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PT나 필라테스, 뭐 재활센터 이런 걸 알아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내가 어디 몸이 뻐근해가지고 교정센터 알아볼 때 어떤 단어들을 검색할까요? 뭐 통증을 검색하거나 지역의 뭐 필라테스, 지역 PT, 지역 재활센터 이런 걸 검색을 하겠죠. 근데 우리 대표님은 뭔가 굉장히 전문 지식의 콘텐츠를 발행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흔히 내부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지식의 저주인 콘텐츠라고 부릅니다. 나만 아는 거예요. 내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걸 우리 고객들도 다 알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기 계신 대표님들도 사실 제가 봤을 때 정말 높은 확률로 거의 다 이런 콘텐츠들을 만들고 계실 수 있어요. 콘텐츠를 작성할 때,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정말 중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내 콘텐츠가 나만 이해하는 건 아닌지, 그리고 이게 블로그가 내 지식을 뽐내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문의로 이어지게 하고 결제로 이어지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니까 그걸 생각하면 이 체형교정센터의 타겟은 아까 뭔가 몸이 불편한 사람, 교정하고 싶은 사람이었죠. 그럼 그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뭐겠어요? 교정이 되는가? 실력이 있는가? 후기가 있는가? 전문가인가? 이런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냥 그걸 보여주면 됩니다. 제목에서부터 확실히 달라졌죠. 원주 헬스. 이거 모르고 등록하면 100만 원 날린다. 20년 차 물리치료사. 들어오면요. 들어오자마자 8년간 1200명이 넘는 회원들의 운동 교정을 이렇게 해오셨대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보건복지부 국립재활병원 물리치료사고요. 교수로도 역임을 하고 계십니다. 이 대표님이 바로 저희 자청 대표님하고 인터뷰를 찍으신 이분인데 정말 놀랍게도 직원 0명으로 월 순수익 1억을 달성을 하셨어요. 저희 사업자 아카데미 프리미엄 수업 듣고 이거를 정말 혼자 다 만들어내셨습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분은 사실 거의 블로그로 이 성과를 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만들 수 있었던 비결은 제가 방금 진짜 다 공개한 그거. 그냥 그걸 본질을 이해하시고 글에 적용을 하시니까 바로 이런 성과가 나셨다. 그래서 브랜드 블로그 핵심은요, 여러분, 키워드 전략입니다. 일단 첫 번째, 정보 탐색과 구매 직전 키워드를 이해하는 것. 두 번째로는 구매 동기, 반박 제거를 활용하는 것. 그래서 블로그에서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목과 도입부입니다. 제목과 도입부에 여러분이 이 전략과 구매 동기, 반박 제거 내용을 담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1부의 마지막 쇼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폼이 뭘까요? 짧은 영상이죠. 1분 이내 짧은 영상, 틱톡, 쇼츠, 릴스, 클립 되게 다양한 매체에서 다 쇼폼이라는 콘텐츠를 밀어주고 있는데 이거 왜 해야 할까요? 트래픽 때문에.
왜 근데 트래픽이 잘 몰릴까요? 요즘 밀어주고 있어요. 요즘 밀어주고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어서 이걸 이해하시면 앞으로 어떤 트렌드의 변화가 오더라도 쉽게 캐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진짜 숏폼 중독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일하는 시간 빼고 가장 많이 들여다보는 게 휴대폰이실 거예요. 그 휴대폰에서 또 가장 많이 보는 콘텐츠가 요즘은 숏폼일 겁니다.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에요. 고객이 머무는 곳에 내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거를 그냥 이해하시면 내 타겟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생각해 주시면 앞으로 마케팅을 할 때 크게 사실 어려울 건 없거든요. 모두 사실 숏폼을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죠. 내가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를 잘 보니까 내 고객이 당근마켓에 많이 있어. 내 고객이 맘카페에 많이 머물러. 어디에 머물는지는 이해하면 여러분이 그냥 거기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를 봤을 때도 굉장히 변천사가 있었죠. 신문에서부터 뭐 TV, 전단지, 컴퓨터, 지금은 이렇게 휴대폰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이 흐름을 이해하시면 트렌드를 파악하는데 먼저 빨리 알아차리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다. 근데 숏폼, 중독시되고 콘텐츠가 몰리고 고객이 있으니까 내가 해야 되는구나. 단 매출로 연결되는 숏폼을 제작해야 됩니다. 우리 그냥 막 우스꽝스럽게 춤추거나 막 재미난 영상을 만들거나 그냥 예쁜 영상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조회수 100만, 200만, 300만, 400만, 진짜 1000만 터지는 거? 물론 그거 좋겠죠. 하지만 그거 자체가 진짜 바로 매출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숏폼이 잘 터진다는 건 매출에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 저희 대행했었던 콘텐츠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회수 몇 나왔을까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는 사실 이 숫자를 보지 않았어요. 보다 중요한 건 결과입니다. 이 영상으로 주말 매상이 200만 원 바로 증가하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도록 할게요. 이 거짓말 잡아내는 초간단 비법. 너 그냥 이거 복사 붙여넣기만 하면 돼. 사용법은 캡션을 보거나 댓글 달면 복구 가능한 프롬프트 줄 거야. 목소리가 익숙한데 이제 AI를 알려주는 최근 이제 개정이죠. 이 콘텐츠로 릴스 강의로 다 연결을 했거든요. 이 릴스 강의의 상세 페이지를 보면은 강의 나온 공식대로 했더니 315만 조회수가 터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릴스 강의가 지금 451개가 팔렸어요. 근데 이 가격이 27만 원입니다. 대충 지금 가격 계산해 보시면 어느 정도 팔렸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콘텐츠 숏폼 만드실 때 중요한 건 이게 매출로 연결되는 콘텐츠인가를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출로 연결되는 콘텐츠 어떻게 만드나요? 뭘 잘해야 될까요? 영상 기획을 잘해야 되는데 기획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바로 숏폼 핵심 공식 3가지입니다. 레퍼런스, 도입부, 3초 반박 제거 하나씩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은 저희 내부 인원 교육할 때도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머리로 모든 걸 창조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시장에서 먹히고 있는 게 뭔지 보라는 거예요. 참고해 나만의 인사이트를 더해라. 실제로 저희 내부 마케터들도 스터디를 항상 진행을 하는데 매 주차별로 잘 터진, 시장에서 잘 터진 영상이 무엇인지를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 계열사 중에 북타쿠라는 곳이 있는데요. 책을 추천해주는 그 곳도 레퍼런스를 항상 활용을 해서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해외 레퍼런스였습니다. 이 레퍼런스를 보고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계정이 지금은 6.4만인데 초기에 계정 이제 성공시킬 때 레퍼런스 전략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뭔가 숏폼을 만들 때 갑자기 그냥 내 머리로 무언가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시장에서 지금 먹히고 있는 주제가 무엇인지, 영상 방식은 무엇인지, 뜨는 노래가 무엇인지 파악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모방과 표절은 다르다는 겁니다. 모방에 나만의 생각을 더하고요. 통찰을 더하고요. 아이디어를 더해야지 표절은 그냥 베끼는 거거든요.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베껴도 그렇게 안 먹힐 확률이 높아요. 이미 알고리즘상 너무 사람들이 그 컨텐츠 잘 터진 컨텐츠가 있다라고 하면 더 이상 사람들은 이미 봤던 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생각을 더해 주셔야 한다. 너무 쉽죠? 이렇게 항상 말씀하세요. 아는데 레퍼런스 아는데 너무 적용이 안 돼요. 2가지 방식을 바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분석과 응용입니다. 이 영상이 181만 회가 터졌어요. 어떻게 분석하는지 이거 진짜 사실 아무 데서도 공개 안 하는 건데 여기 계신 대표님들에게
빠르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저희 내부 마케터들은 어떤 식으로 레퍼런스를 보고 분석하는지 먼저 본 영상 보겠습니다. 저희 내부 컨텐츠거든요. 이 컨텐츠가 181만 회가 나왔어요. 이거를 나한테 한번 적용한다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왜 잘 됐을까? 분석하는 방법 두 가지.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카피라이팅과 영상 전개 방식을 분석을 하면 돼요. 카피라이팅. 처음에 보면 마지막에 이제 개빡치는 이유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왜 잘 됐을까? 이걸 왜 썼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 장면에 뭔가 엄청난 게 있을 것 같아서 사람들이 끝까지 보게 만들었죠, 방금. 그리고 영상 전개 방식도 봅니다. 크게 초반, 중반, 후반부로 나눠서 영상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분석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응용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응용할까? 아,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영상을 끝까지 보게 되는 것 같네? 그럼 나도 마지막이라는 거에 감정을 좀 넣어서 이야기해야겠다. 예를 들면 마지막에 개 슬픈 이유, 개 행복한 이유, 개 우울하네 이런 식으로 비슷하지만 여기에 내 아이디어를 더해서 영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전개 방식도 보면 앞에 이런 밈 영상을 넣고 뒤에 내 상품으로 뭔가 이어지게 하는 방식이네. 그럼 나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겠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지금 바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제가 저희 북타쿠에서 잘 터졌던 400만이 터졌던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응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ill the boy and let the man be born. 자, 이 영상이 400만에 나왔죠? 카피라이팅 가장 중요한 게 이 앞부분에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저라면 이렇게 활용을 할 겁니다. 병원이야. 그럼 절대 짜면 안 되는 피부 트러블 3가지. 세무사면 세금 폭탄 맞는 3가지 상황. 인테리어. 모르면 뭐 몇 천만 원 날리는 디테일 5가지. 음식점이면 압구정에서 꼭 먹어야 하는 탑3. 이런 식으로 앞에 그 카피라이팅을 보여주고 영상 구성을 좀 벤치마킹해서 진행을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레퍼런스는 항상 분석과 응용이고요. 분석은 2가지 뭘 해야 된다고 했죠? 카피라이팅과 영상 전개 방식을 보시면 됩니다. 쇼폼의 2번째 공식은 도입 후 3초 후킹입니다. 쇼폼은 지금 이렇게 화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아마 매일매일 이렇게 손으로 내리실 거예요. 너무 콘텐츠가 많아서 3초 안에 사람들의 눈길을 끌지 못하면 버려집니다. 그 콘텐츠는. 따라서 가장 시선을 사로잡는 장면의 맨 앞에 배치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썸네일에 카피라이팅을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옛날에는 막 글자가 없어도 그냥 화면이 예쁘면 사람들이 많이 봐주곤 했는데 너무 콘텐츠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 카피라이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썸네일, 카피, 자막은 눈에 잘 들어오게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데드존이 있어요. 인스타 보시면 이렇게 위에는 300픽셀, 밑에는 400픽셀, 여기는 이렇게 가려지게 되거든요. 가려지는 영역은 빼고 카피라이팅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박 제거, 블로그랑 마찬가지로 똑같은데요. 내 업종 제품에 가질 수 있는 반박과 의심을 제거해주는 겁니다. 이미지나 카피라이팅으로 보여주면 되는데 예시로 바로 보도록 할게요. 식당에서 이제 사용하는 초음파 세척기를 판매하는 상품입니다. 어떻게 쇼폼을 만들었는지 보겠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어? 사용 방법 간편해? 여기 사기 아니야? 이거를 그냥 영상에서 다 보여줬고요. 댓글에서도 3일 무료 사용 먼저 해봐라. 24년 됐고 우리는 브랜드 대상도 받았고 특허가 지금 36개 이상 등록됐다 라고 하면서 번호까지 적어놨죠. 이렇게 반박을 다 제거하니까 월 매출 1억으로 바로 뛰었다고 후기 인터뷰를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하나 성공 사례 잘 터진 거 쇼폼 분석하고 1부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즈 풀빌라 펜션을 운영하는 업체인데요. 조회수는 25만 회 이상, 사실 지금은 더 나왔을 거고 중요한 건 이 영상 1일 만에 예약이 20건 이상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이들 엄마아빠들 주목. 여기는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신나는 키즈 풀빌라입니다. 수영장, 놀이공원, 동물원은 이 한 곳에서 모두 즐길 수 있어요. 사장님 할아버지가 손주를 위해 직접 만든 500평 규모의 순노리터는 놀이공원 저희가 됩니다.
바이킹 코스터, 짚라인, 뱅글뱅글 하우스, 우르락 내리락 하우스 등 15종이 넘는 놀이기구가 있어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넘치는 에너지 여기서 모두 분출할 수 있어요. 게다가 귀여운 토끼, 미어캣, 앵무새까지 먹이 체험도 가능해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사장님이 동물들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계셔서 믿음이 간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놀고 객실 내 워밍풀에서 수영으로 마무리하면 아이들은 꿈나라예요. 다음 날에는 맛있는 조식 서비스까지 한 번 방문하면 또 오고 싶은 여기는 온천에 위치한 한우로 키즈풀이랍니다. 왜 잘 되는지 보면 빠른 화면 전환입니다. 콘텐츠는 한 장면이 3초를 넘어가지 않도록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또 도입 후 3초 후킹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시작하자마자 미끄럼틀, 실내풀 시각적으로 확 보여주고요. 그리고 띵 소리 기억하시나요? 엄마 아빠들 주목하면서 띵이 굉장히 귀를 이제 탁 치는 소리도 있었습니다. 이게 도입 후 3초 후킹이 시각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청각도 같이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카피라이팅도 넣어놨죠. 펜션인데 놀이공원인 줄? 아이들이랑 같이 갈 곳을 찾는 분들은 여기에 바로 후킹이 될 수밖에 없겠죠. 반박 제거도 다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분출할 장소가 있을까? 놀이시설 있나? 수영장 물이 따뜻할까? 이거를 그냥 하나씩 영상에서 보여주시니까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과가 났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 지금까지 숏폼 핵심에 대해서 봤는데요. 첫 번째는 레퍼런스, 두 번째는 도입 후 3초 후킹, 세 번째는 반박 제거가 중요하고요. 여기서 가장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레퍼런스입니다. 레퍼런스를 잘 해야지 뒤에 있는 3초 후킹 반박 제거도 여러분의 인사이트를 더해서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유튜브 롱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롱폼은요, 숏폼과 달리 1분 이상의, 3분 이상의 긴 영상을 의미하죠. 자, 이 유튜브 롱폼 지금 시작해도 될까요? 저는 롱폼을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업종에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 대표님들이 사실 시간과 돈이 많다면 사실 무조건 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시간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합니다. 쏟을 수 있는 에너지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해야 하는, 일단 무조건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업종은 존재해요. 이걸 보기 위해선 마케팅 4사분면을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그러니까 사업을 구분할 때 이 4가지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지역 정보 비대칭성 사업인지, 지역 이미지성 사업인지, 전국 정보 비대칭성 사업인지, 전국 이미지 사업인지. 지역 정보 비대칭은 예를 들면 병원이 될 수 있겠죠. 내가 부산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있어. 피부과를 운영하고 있어. 그럼 그건 지역 정보 비대칭이 될 거고요. 지역 이미지는 내가 압구정에서 속눈썹 사업을 하고 있는데 속눈썹 반영구 샵을 나는 그냥 압구정 강남에 있는 사람으로만 타겟을 해. 그럼 지역 이미지가 되는 거고, 반대로 전국 베이스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전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보 비대칭과 이미지를 조금 더 보면요. 정보 비대칭은 말 그대로 나와 고객 사이에 불균형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전문직 같은 업종이 정보 비대칭성이 강하고요. 이미지는 보여지는 시각적인 자극이 굉장히 중요한 업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에 따라서 집중해야 한 넘버원 마케팅 채널이 달라지는데, 일단 정보 비대칭성 사업은요, 롱폼과 브랜드 블로그가 보통 좀 가장 중요한 매체로 여겨져요. 의사, 관세사, 카센터, 심리상담, 인테리어, 중고차, 학원. 이미지 사업은요, 숏폼이나 체험단 블로그가 중요한 매체로 여겨집니다. 카페, 음식점, 전시회, 펜션, 여행지, 미용실, 학원이 아니라 사진관, 이런 곳들은 이미지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내가 하나만 꼽으세요 라고 하면은 이 업체 별로 매체는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지역 정보 비대칭은 블로그고요. 지역 이미지는 플레이스, 전국 정보 비대칭은 유튜브 롱폼, 전국 이미지는 숏폼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블로그랑 숏폼 봤죠? 그래서 유튜브를 좀 더 볼 텐데, 즉 전국 베이스로 정보 비대칭을 운영하는 사업이라면 25년에 유튜브는 필수입니다. 유튜브를 운영하실 때 중요한 2가지는 채널 세팅과 콘텐츠 구성이에요. 첫 번째로 저희 내부에서도 항상 채널 운영할 때 그냥 갑자기 콘텐츠 막 만들어서 올리지 않습니다. 보다 중요한 건 채널의 페르소나를 설정하고 들어갑니다. 즉 유튜브에서 내가 어떤 캐릭터로 비춰졌으면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딱 할 말만 하는 카리스마 있는 전문가로 갈 것인지, 친언니나 친형 같은 친근하고 유쾌한 컨셉으로 갈 것인지, 그 페르소나를 구축을 먼저 해주신 다음에 채널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채널명이죠. 내가 만약에 개인으로서 브랜딩을 원한다면 네이밍과 닉네임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병원이나 뭐 사업체 브랜딩 자체를 원한다면 사업체명을 그냥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채널 세팅 중요한 게 사진과 소개글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닉네임을 다 설정을 했고, 이 닉네임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진을 넣어 주신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제 관가하시는 게 이 소개글, 정보란을 그냥 채우지 않거나 간단하게만 넘어가시거든요. 근데 유튜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보 비대칭성 사업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를 잘 풀어주고 이 정보를 더 보여줄 수 있는 블로그 매체를 같이 링크로 걸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앞서 보여드린 이 원장님 같은 경우는 의사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그 블로그 링크도 같이 넣어주셨어요. 채널 세팅을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콘텐츠죠. 채널 세팅은 사실 기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콘텐츠가 정말 핵심입니다. 유튜브 콘텐츠도 앞서 블로그 키워드 2가지로 나눠졌었던 것처럼 2가지 콘텐츠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정보 탐색 콘텐츠, 구매 직전 키워드, 이렇게 2가지로 나뉩니다. 정보 탐색 키워드는요, 표본이 넓습니다. 즉 풀링 콘텐츠라고 저희가 부르고요. 구매 직전은 표본이 좁아요. 키 콘텐츠입니다. 이 차이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풀링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입니다. 말 그대로 사람들을 그냥 끌어 모으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병원이라고 하면 진료나 시술을 알아볼 잠재 고객이 현재 처한 고민이나 고통 상황, 되게 좀 대중적인 주제로 나아가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분은 제발 틀리하지 마세요. 이렇게 양치하면 치과 안 와도 됩니다. 양치, 우리 맨날 하잖아요. 이런 콘텐츠들, 과잉 진료, 치과 고를 때 주의사항, 이런 게 풀링 콘텐츠가 될 수 있고요. 키 콘텐츠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표본이 낮은 주제입니다. 진료명이나 시술명, 혹은 지금 여러분이 다 지금 운영하는 서비스에서 서비스 이름이나 되게 니치한 영역을 키 콘텐츠, 구매로 전환을 시킬 수 있는 콘텐츠를 키 콘텐츠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치과 예시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치과라고 하면 뭐 디지털 프라치, 흡착 틀니, 원데이 일레이, 송곳니 라미네이트. 이 단어가 앞서 봤던 뭐 틀니나 양치 이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니치하죠. 자, 그럼 이 2개가 있을 때 어떤 게 풀링이고 어떤 게 키일까요? 첫 번째가 풀링, 정보 탐색용, 두 번째가 키, 구매 직전용이죠. 보시면 풀링 자체는 표본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조회수에서부터 그냥 바로 보이게 됩니다. 이 영상은 풀링 콘텐츠는 38만 회가 나온 반면에 키 콘텐츠는 2,000회가 나왔죠. 하지만 쇼폰과 비슷하게 조회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원장님한테 돈을 더 많이 벌어다주는 콘텐츠는 이겁니다. 키 콘텐츠. 그래서 여러분이 쇼폰과 또 비슷하게 이러한 콘텐츠의 좀 차이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공 사례로 계속 이제 말씀드리는 이 원장님을 보여드릴 텐데요. 치과고요. 방문하시는 고객 중 20%가 유튜브를 보고 방문을 하십니다. 이분은 남양주에서 치과를 운영하시는데 지금 서울로 확장을 할 예정이시고, 서울에서도 환자가 찾아와요. 심지어 해외에서도 찾아와요. 그리고 이 원장님은 풀링 콘텐츠, 키 콘텐츠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어떻게 찍었길래 이렇게 유튜브 이용이 많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음식이 끼는 이유는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치아 사이가 헐거워져서 사람니를 빼서 때문에 해서 이렇게 음식이 계속 끼어 있으면 거슬리는 것도 있지만 이빨이 썩을 확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치아 사이에 이 음식물 끼임 어떻게 관리하고 치료하면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8년차 보철과 전문의 디지털 정원장 정유석입니다. 저도 이제 치아 사이에 막 음식물이 끼고 하는데요. 막 고기도 끼고 막 나물도 끼고 하면 굉장히 이 영상이 왜 잘 됐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페르소나 구축이 잘 되어 있어요. 이제 특히 여기 뭔가 전문성을 보여줘야 하는 직업을 갖고 계시다면 페르소나 구축, 아까 채널 세팅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죠. 이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원장님은 의사 가운을 착용하고 또 과하지 않게 깔끔하게 세팅을 하면서 일단 호감의 이미지를 만들어내셨고요. 도입 후 10초 후킹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쇼폼은 3초 후킹이었지만 저희는 유튜브는 10초로 보고 있긴 하거든요. 공감이 가는 주제로 일단 시작을 합니다. 음식물이 이에 꼈을 때, 그리고 이유를 4가지를 말하는데 2가지는 삐 소리 하면서 음소거를 했어요. 궁금하게 만듭니다. 끝까지 보게 만들죠. 또 하나, 가치 입증. 이 영상을 끝까지 봐야 할 동기를 제공합니다. 18년차 보철과 전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 그냥 어디
길 가는 사람 붙잡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내가 18년차 의사인데 이야기해줄게 라고 하니까 전문성 있는 사람에게 기대하는 그런 영상으로 끝까지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세무사님의 사례를 가져와 봤습니다. 저희 수강생이고요. 마찬가지로 구독자가 3,000명대에서 지금은 3만 명, 지금 훨씬 사실 더 뛰어넘으셨습니다. 그리고 2024년 매출이 1억 원 이상 증가하셨고 세무사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기로 향후 3년간 3억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튜브 보고 전화 주셨다고 많이 한다. 어떻게 영상을 찍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기간별로 자녀들이 꼭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만약에 하지 않으면은 20%의 가산세를 물을 수도 있고요. 잘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정별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이 영상은 왜 잘 됐을까요? 마찬가지로 도입부 10초 호킹이 일단 잘 되어 있죠. 표본이 넓은 주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하면서 위협을 주죠. 20% 가산세, 세금 폭탄 위협. 여러분 저희가 카피라이팅 공략집 PDF 무료로 제공해드렸잖아요. 그거 집에 가셔서 꼭 한번 다시 한번 정독하시고 글에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카피라이팅에서도 되게 중요한 공식 중에 하나가 바로 손실 위협을 자극하는 겁니다. 사람은 내가 얻는 것보다 잃는 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잃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 이거 안 하면 20% 가산세, 20% 세금 물어야 해! 하고 위협을 주고 있는 거죠. 카피라이팅은 뭐 블로그도 마찬가지고 쇼폼도 마찬가지고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다 적용이 되니까 이 내용을 모든 콘텐츠에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가치 입증, 전문성이 보이는 자료가 쭉 나옵니다. 이런 자료들. 그리고 직접 집필한 책들도 나오게 되죠. 그리고 사실 유튜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또 썸네일입니다. 이 썸네일은 표본이 일단 넓은 주제로 선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애초에 이 컨텐츠가 키 컨텐츠가 아니라 풀링 컨텐츠였잖아요. 그러면 썸네일도 그에 맞춰서 준비를 해주셔야 하고 PDF 참고해서 카피라이팅 넣어주시면 됩니다. 단 이 썸네일 지으실 때 글자 수는 15자 이내로 넘어가지 않게 가능하면 무조건 줄이시는 게 좋아요. 무조건 카피라이팅은 글자 수를 좀 줄여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롱폼은 채널 세팅과 콘텐츠 구성, 풀링 콘텐츠와 키 콘텐츠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풀링 4, 키 1, 이게 무슨 뜻이냐? 비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건의 콘텐츠를 발행한다고 했을 때 풀링은 4건의 콘텐츠를 발행해 주시고요. 키 콘텐츠는 하나. 아니면 뭐 1대4로 가셔도 되고 뭐 1대4 아니면은 뭐 1대3으로 가셔도 됩니다. 키보다 중요한 건 유튜브에서는 풀링이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을 일단 끌어모아야지 구독자를 모으고 반응도를 높일 수 있으니까 콘텐츠 구성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플레이스. 우리 아까 지역 기반으로 이미지 사업하는 경우에는 또 플레이스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플레이스는 내가 현재 위치한 지역 또는 특정 지역에 있는 업체의 상세 정보를 보여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화면 못 보신 분은 아마 한 명도 없으실 것 같아요. 다들 보셨을 것 같아요. 너무 익숙한, 우리가 사실 매일매일 마주하는 그 화면인데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뜯어보면 사진, 영업시간, 상품, 서비스, 리뷰, 위치, 주차장, 유무, 쿠폰, 소식 진짜 많아요. 근데 이 플레이스에서 핵심이 뭐냐라고 딱 말한다면 2개, 상위 노출과 콘텐츠입니다. 상위 노출은 지역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1페이지 안에 등장하는 겁니다. 단, 이 상위 노출은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 번째, 시작. 마지막은 뭐죠? 그 점수 높이는 3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플레이스 상위 노출 3가지 조건은요. 첫 번째 키워드, 두 번째 유입량, 세 번째 최신성입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는요. 아까 우리 배웠었죠, 블로그에서. 키워드는 사람들이 검색하는 단어입니다. 그게 이제 플레이스에도 중요한 건데 그 플레이스에 키워드를 또 넣는 데가 있어요. 대표 키워드라고 해서 내 플레이스, 내 매장을 설명하는 단어를 여기다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뭐 교대역에 있는 피부과 찾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검색하겠어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교대역 피부과, 교대역 여드름, 리프팅, 피부관리, 보톡스 이런 단어들을 검색하겠죠. 그럼 그냥 그거를 플레이스에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단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어요. 이 대표 키워드에 지역명을 넣어야 될까? 넣어야 되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고 유튜브에서도 정말 말들이 많아요. 지역명 넣어서 해야 되는, 지역명을 넣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데가 아직도 많을 거예요. 여기서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대표 키워드에 지역명 굳이 안 넣으셔도 돼요. 왜? 위치 기반이기 때문에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지금 강남과 언주로에 위치한 필라테스 뭐 샵이에요. 그러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나의 위치는. 나의 위치는 이미 플레이스 보면 여기 서울, 강남, 역삼, 언주 이게 다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불변입니다. 강남, 역삼, 언주까지만 여러분이 잡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그냥 여러분이 넣을 키워드를 선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역삼동에서 필라테스 운영하고 있는데 낙성대까지 잡고 싶어. 이거 뭐예요? 욕심쟁이죠. 내가 어디 이 지역에서만 운영하고 있는데 옆동까지 막 넘보고 싶어. 이거 불가능합니다. 왜? 이미 플레이스 위치는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렇게 키워드를 적어놨다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키워드, 사람들이 검색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필라테스를 찾는 사람들이 또 어떤 걸 검색할까를 생각하시면 몸매 교정, 또 다이어트, 또 뭐 체중 감량 이런 거 다 나왔죠. 그렇죠? 필라테스, 체형 교정, 다이어트, PT, 재활치료 이런 거를 그냥 키워드에 적어두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굳이 막 강남, 언주, 압구정, 막 성수 막 이렇게까지 다 확장해서 적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역은 이미 정해져 있고 사람들이 검색하는 그 단어만 찾아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상위 노출이 중요한 게 유입량이었죠. 유입은 내부 유입과 외부 유입으로 나눠져 있어요. 내부는 말 그대로 네이버 서비스에서 유입이 되는 거고요. 외부는 네이버가 아닌 다른 서비스에서 유입이 되는 겁니다. 외부는 뭐 당근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메타, 광고를 통해서 유입을 시킬 수 있겠고요. 내부 가장 이제 큰 거는 플레이스 광고죠. 많이들 안 하시는데 내가 유입량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 특히 좀 런칭한 지 얼마 안 됐다,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다라고 하시면 광고를 적절히 잘 활용해 주셔도 너무 좋습니다. 실제로 저희 수강생, 우리 영어학원 원장님이신데요. 이 원장님도 대치동에서 영어학원을 운영을 하세요. 얼마나 경쟁이 치열해요. 그래서 이 원장님은 광고를 돌리셨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 광고 멘트를 여기 보면 뭐 정자동 맛집 쳤을 때 브런치가 맛있는 분위기 맛집 뭐 이런 식으로 광고 멘트를 넣었어요. 근데 한 줄도 허투루 써서는 안 됩니다. 대치동 18년 경력 초중고 영어, 스카이 진학 1000명 이상, 1등급 성적 향승 1000건 이상 이런 식으로 내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문구를 적어주셔야 합니다. 플레이스 광고는 돈을 태워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이 그냥 두루뭉실하게 적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수치를 활용해서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최신성입니다. 내 플레이스가 얼마나 자주 업데이트가 되는지 또 얼마나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앞에 보이시는 이것들을 다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정말 많죠? 리뷰, 소식글, 사진, 영상, 클립 저장수, 스마트콜, 톡통문의, 네이버 예약, 페이, 길찾기 수 이런 거 다 내가 업데이트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상위 노출 3가지 키워드 유입량 최신성 봤고요. 아까 플레이스 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였었죠? 상위 노출과 콘텐츠. 좋습니다. 집중하시는 분들은 지금 머릿속으로 이게 도표가 다 그려지셔야 돼요. 콘텐츠. 상위 노출을 통해 들어온 고객이 플레이스에 등록된 정보를 보고 판단하잖아요. 노출됐다고 다가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콘텐츠가 얼마나 나를 설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하는 건 사진, 소개글, 후기, 소식입니다. 실제 저희 수강생의 사례인데요. 용인에서 이제 에스테틱 샵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이신데 원래 순위가 진짜 엉망이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원래 41위였고 15위였는데 4위, 2위까지 핵심 키워드로 올라오셨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볼게요. 첫 번째, 사진입니다. 자, 여러분 에스테틱을 검색했을 때 이렇게 6가지 샵이 나왔어요. 어디를 가장 눌러보고 싶으세요? 차별점이 느껴지는 사진이 있을까요? 메디스파이언. 왜 차별점이 느껴질까요? 딱
딱 봤을 때 다른 샵들하고 좀 다르게, 다른 샵은 그냥 외관이나 간판, 로고만 보여줬는데 여기서는 전문 인력처럼 보이는 사람이 인물이 딱 나와서 등장을 했죠. 전문성으로 좀 신뢰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식에서, 사진에서 업체 사진을 계속 업데이트를 합니다. 비포 애프터 사진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소개글도 굉장히 꼼꼼하게 작성을 해두셨어요. 피부관리 꼼꼼하게 잘하는 건 없을까? 이런 식으로 마인드 리딩도 하고요. 16년 동안 피부관리 한 길만 걸어왔다. 선생님들이 다 10년 이상이다. 90% 이상이 재방문한다. 이런 걸 봤을 때 상위 노출도 되어 있었는데 들어갔더니 이런 콘텐츠야. 그러면 전환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소식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장 소식이나 이벤트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요. 블로그도 함께 연동을 해두셔가지고 블로그 글도 여기에 업데이트가 같이 됩니다. 후기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죠. 후기에 가능하면 많은 사진이나 영상들이 담길 수 있게 여러분이 좀 유도를 해주시는 게 좋고, 리뷰가 작성이 되면 그거에 대한 대댓글도 꼭 함께 작성해 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방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영어학원 원장님의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한 달 동안 전화 문의만 10건에서 20건 상승하셨고요. 평균 매출 대비 1,000만 원 이상이 바로 상승을 하셨습니다. 이분의 플레이스를 한번 볼게요. 자, 어디가 가장 눈에 띄시나요? 여기 인물 사진이 아마 다들 보이실 것 같은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쟁 학원과 차별점, 여러분은 무조건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플레이스에서 다른 사람과 좀 다르게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확 눈에 띄게. 원장님 사진으로 이분은 신뢰성을 높였고요. 가치 입증용 사진들을 쭉 올려놨어요. 방송에 나온 사진, 상장, 학생들이 준 편지, 이런 거를 사진에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계십니다. 소개글도 보면 대치동 18년 경력이고 초중고 영어 전문이고요. 명문대 합격 사례가 1000건 이상. 이거 보면은 일단 상담이라도 무조건 받게 됩니다. 후기도 너무 좋아요. 학부모들의 진짜 만족한 후기가 정말 다량으로 쌓여 있고, 이게 이 자체가 정말 자연스럽게 가치가 입증이 되는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스의 핵심 다시 한번 보면 상위 노출 3가지 공식 뭐였죠? 다시 한번 키워드, 그 다음에 유입량, 최신성. 그리고 두 번째 콘텐츠도 계속 발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진, 소개글, 후기, 소식란은 꼭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지난 특강 때. 주기를 얼마나 자주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되나요? 매일매일 올려야 되나요?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근데 비단 다른 것도 똑같아요. 블로그 글 매일매일 해야 되나요? 인스타 매일매일 해야 되나요? 1일 1포스팅 해야 된다던데? 그런 말은 다들 어디서 들어오신 건지 모르겠어요. 1일 1포스팅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그 콘텐츠의 퀄리티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어떤 마케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개수에 집착해서 진행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콘텐츠의 그 퀄리티를 높이는 데만 신경 써주시면 되고, 사진, 소개글, 후기, 소식은 정말 적어도 그냥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만 업데이트가 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가 되면 좋죠. 저희가 정말 긴 시간 달려오고 있는데 제가 이거 한번 복습하고 이제 질의응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들 다 채워서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섯 가지 프롬프트 공식 뭐였죠? 첫 번째, 역할 부여. 두 번째, 목표 설정. 세 번째, 형식 지정. 네 번째, 예시 제공. 다섯 번째, 깊게 고민하고. 여섯 번째는 동기부여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채워주세요. 이제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키워드와 구매 동기, 반박 제거 전략의 핵심이죠. 키워드 2가지 뭐였죠? 정보 탐색과 구매 직전 키워드죠. 자, 그럼 지갑을 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키워드를 검색하죠? 구매 직전 키워드. 구매 직전 키워드에서 보다 더 구매 동기, 반박 제거 전략을 잘 넣어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쇼폼을 조회수에 정말 집착해서 혹시라도 나는 아무리 해도 1만도 안 나와. 나도 100만 조회수 만들어보고 싶은데, 나도 진짜 50만이라도 넘고 싶은데, 아니면 진짜 1000도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상심할 수 있어요. 그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사실 진짜 보다 중요한 건 조회수가 아니라는 점. 아마 이 수업 정말 끝까지 다 잘 따라오셨다면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조회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상위 노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상위 노출이나 조회수는 그냥 그걸 도와주는 정도로만 함께할 뿐이지 보다 중요한 건 콘텐츠다. 그 안에 들어왔을 때 콘텐츠가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쇼폼 3가지 공식이 뭐였죠? 레퍼런스, 도입부 3초 오케이, 반박 제거. 레퍼런스 영상 볼 때 어떻게 분석해야 된다고 했죠? 카피라이팅, 그러니까 레퍼런스 영상, 잘 터진 영상을 봤을 때 내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건 카피라이팅, 그 문구를 어떻게 썼는가, 어디에 썼는가, 얼마나 짧게 길게 썼는가, 색상은 뭘 사용했는가, 이런 것까지 같이 봐주셔도 돼요. 카피라이팅과 영상 전개 방식, 영상 시작하자마자 사람이 나왔나? 자연이 나왔나? 아니면 뭔가 밈 영상을 활용했나? 이런 걸 봐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레퍼런스 활용할 때는 일단 여러분 하나 비즈니스용 계정을 하나 만드시는 게 중요한데 레퍼런스를 찾을 계정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나와 비슷한 업종의 사람들 다 팔로우하고 해시태그도 막 검색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마케팅 교육이다 라고 하면 마케팅 교육 쪽으로 하는 인플루언서들을 다 팔로우해서 보는 거고, 미용실이면 미용계에 또 유명한 인플루언서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거 다 팔로우해서 콘텐츠 어떻게 하는지 보고 다 맞춤형으로 여러분이 레퍼런스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공부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4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아까 전국 정보 비대칭성이면 무조건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유튜브는 사실 해두시면 좋아요. 무조건. 내가 블로그에 적었던 글이 사실 그 자체로 대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25년에 혹시 나 유튜브 롱폼 해보고 싶은데 아직까지 못 해보셨다면 블로그 적으신 걸 그냥 대본화해서 한번 말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가지 전략이 뭐였죠? 유튜브 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였죠? 채널 세팅입니다. 그 다음 2번째는 컨텐츠 구성인데 그 컨텐츠 구성에서 2가지가 있었죠. 표본이 넓은 게 뭐였죠? 풀링 컨텐츠고 좁은 게 풀링 컨텐츠와 키 컨텐츠의 비율은 4대1 혹은 3대1로 구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일단 지역 베이스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이 플레이스는 필수인데요. 2가지가 아까 첫 번째가 뭐였죠? 상위 노출, 2번째가 콘텐츠였는데 더 중요한 건 상위 노출을 어떻게 하느냐. 3가지 공식이 뭐였죠? 첫 번째 키워드, 2번째 유입량, 최신성입니다. 제가 일부러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흐름을 살펴봤는데 지금 당장 이해가 되지 않으시더라도 아마 뭐 다 필기도 하시고 사진도 찍으셨을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한번 노트에 보지 않고 적어보세요. 한번 쭉 적어보고 그거를 내가 이해하고 있는지 일단 기억하는 게 사실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먼저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하나씩 적용해보시는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아직 공개가 안 된 공식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1번부터 5번까지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 6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짜 핵심. 진짜 핵심. 다 까먹으셔도 진짜 이거 하나만큼은 여러분이 가져가시면 저는 25년에 정말 놀랄만한 성장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발 복습하고 무조건 여러분 집에 가셔서 2월 안으로 분기별 마케팅 계획 세우고 가장 중요한 건 남들보다 더 하기가 진짜 중요합니다. 앞서서 제가 이 자료 보여드렸죠. 저희 대표님들 성공사례 인터뷰 찍으신 분들인데요. 5개월 만에 경제적 자유 이루고 하루 4시간만 일하고 막 월 순수익 1억 찍고 이런 성공 사례들이 저희가 매 기수 쏟아져 나오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분들이 다 이런 결과를 가져가시는 건 아니거든요. 다 똑같이 대박이 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교육을 해드리는 입장에서 고민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면은 이 확률을 더 높일 수 있을까? 수강하신 모든 분들이 다 이런 결과를 가져갈 수 있을까? 똑같은 걸 교육해드리고 심지어 업종도 똑같아요. 성별도 똑같고 성향도 똑같은 것 같은데 결과가 달라. 왜 그럴까? 지역의 어떤 경쟁도도 비슷해. 근데 그 결과를 저는 인터뷰 영상을 좀 많이 보면서 인터뷰 현장에서 좀 깨달았어요.
여기 계신 대표님들 이런 성공 결과, 진짜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성공 결과를 쉽게 얻으신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말 진짜 피땀 눈물 흘리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이틀 동안 2시간 주무신 대표님도 계셨고요.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만 그 정도로 정말 여기 이 수업과 이 교육에 몰두해서 올해는 내가 진짜 달라져야겠다. 이거 아니면 진짜 나 사업 접는다라는 마인드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사실 저희가 이렇게 특강을 진행하기도 했지만 유튜브, 이상한 마케팅 유튜브에만 봐도 저희가 무료로 영상 되게 많이 풀고 다른 마케팅 교육업체에서도 뭐 라이브 세션도 하고 특강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PDF도 드리고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그냥 이것저것 계속 들으러 다니는 거에만 위안을 삼지 마시고 진짜 저는 정말 1분기 안으로는 그거를 정말 내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적어도 콘텐츠 발행 일정을 개수라도 좀 데드라인을 명확하게 설정을 해두고 달려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미 여러분은 아시는 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오늘 수업에서도 이미 배우신 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실행을 정말 여기 계신 대표님들만큼 하셨는가? 이 영상 한 번씩 다 보시면 좀 동기부여가 많이 되실 것 같거든요. 이미 저는 정말 기본이 되는 핵심이 되는 거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거를 내가 집에 가서 꼭꼭 씹어서 내 걸로 소화시키는 게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 주의 미션? 이번 주 안으로 다시 복습하고 콘텐츠 계획 일정을 짜는 거. 그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남은 미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